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약간 눌림목을 줬습니다. 투자자들도 다음 주에 불안감을 느낄 텐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매파적인 연준 때문에 이러다가 또 금리를 또 강하게 올리는 거 아닌가, 또 금리 피봇을 기대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면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통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 연준에서는 이제 백기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웬걸 지금은 오히려 이제 강도 높게 좀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큰 흐름은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송견지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을 잘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강한 장대 양봉도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CPI가 한 7.7%, 뭐 7.3% 이러다가 예상치가 7.3% 정도 됐는데 7.1%로 큰 폭으로 둔화가 됐죠. 그래서 짱대 양봉을 세워 올렸는데 FOMC 지나고 나서 또 약간 눌림목을 줬죠. 사실 FOMC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 그대로 진행이 됐죠. 50bp 인상을 한다. 또 파월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은 당연한 것이고, 대신 이제 점도표를 봐야 되는데 점도표가 한 5.1%로 내년에 금리 상단이 5.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생각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월도 조금 더 기존보다는 좀 강한 발언을 하고 있죠. 금리 상단은 좀 높아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2%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보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물가, 그다음 고용, 성장률. 고용은 아주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성장률도 2분기 연속 적자했다가 플러스 전환됐죠. 근데 이제 이 물가가 가장 중요한데,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우리 목표치는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실망 매물이 나오죠. 여기다 이제 직격탄을 때린 게 소매 판매였죠.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0.3% 정도 감소했을 것 같아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0.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해서 뭐 할인을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이건 뭡니까? 앞으로 연준이 피봇 정책을 펼치지 않고 계속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갈 거야. 그럼 고금리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 그렇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지금은 좀 지갑을 좀 열 필요가 없겠다. 아껴두자. 이런 생각이 소비자들한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좋지 않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움직임도 나왔는데 지금 차트가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개됐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뭐냐면 지금 떨어지는 게 한 번 떨어지고 다시 한번 60일선 아래로 미끄러져서 음봉이 하나 떨어지고 또 아래 꼬리를 살짝 만들어주는 음봉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요. 야, 이거 여기서 빠지게 되면 또 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자, 우리도 선물 옵션 만기가 되면 그와 관련된 자금들, 뭐 과연 선물을 매수하면 또 선물을 매도하면 현물을 이제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과연 롤오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산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만기일 때는 만기 전이나 또는 만기 당일날 이렇게 청산하는 물량,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평상시 흐름보다는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류의 일부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60일선과 60일선 사이에 120일선 사이에 20선이 갇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빨리만 돌아서면 주가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제 FOMC 회의 때 과연 끝나고 좋은 결과를 나오던 아니면 CPI가 좋게 나오던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큰 시장의 기조는 본격 상승은 이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 등락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처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빨리 되돌려야 됩니다. 이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61선과 121선 사이에 20선이 갇혀 있다. 그럼 21선이 61선을 데드 크로스 하기 전에 빨리만 올라가면 시장은 좋아진다. 자, 그럼 이제 주가나 5일선이 쌍바닥을 치는데 이 쌍바닥을 쳐야 되거든요. 이 쌍바닥을 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쌍바닥을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두 번째 바닥이 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짝꿍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처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세 번째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가 나오려면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늦어도 한 주 중반에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다음 주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죠. 이제 그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 주택 지표 발표 있고, 그다음 PC 개인 소비 지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 중반 정도의 브레이크를 걸어서 반등을 시도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좋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 주에는 일단 반등 파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는데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럼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떠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요소가 조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자, 이건 뭐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인플레 정점 통과했어. 물론 연준이 매파적이지만 시차를 두면서 이것도 개선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연준은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게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적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총을 권총으로 몇 방을 빵빵 싹. 근데 이제 몇 사람이 죽고 나에겐 총알이 몇 발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엄청난 또 사람들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포탄 한 방 빵 쏘면서 무조건 가장 먼저 튀어나온 놈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움찔하잖아요. 그것처럼 연준은 지금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게 진실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너무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만약에 정말 지수가 안 좋아지면 종목으로 상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이제 연말 연초 되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스도 할 거 아니에요. 기관들 뭐 북클로징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는 좀 미국 대비해서 좀 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PI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죠. 또 빠져도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덜 오르고 덜 빠진다. 요즘에 뭐 북클로징이나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제한된 움직임이 나오지만 다음 주에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고 반등 파동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되겠을까요? 지수는 틀렸구나.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을 보다는 오히려 종목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한 고개 넘으면 또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세 고개를 넘어도 여전히 시장은 오리무중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체력이 강하고 또 마음도 굳건합니다. 야, 내가 이 기나긴 터널을 넘어가야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제 가다 보면 지치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또 마음도 다잡고 이렇지만 여기 오면 이제 체력도 바닥나고 또는 많이 지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초심대로 조금만 더 가면 아름다운 풀광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구간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1년을 빠졌어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는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대부분이 잃고 따는 사람들이 일부가 소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떨구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마지막의 여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수가 안 되면 종목들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들 또는 마스크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다들 거래도 적고 매매하기도 까다로운 역배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도 바이오가 간다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 코로나 관련주들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공부하고 제시해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보면 거래가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몇 분은 매수할 수 있겠지만 매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래가 많고 정배열 초기에 있으면서 올라가는 안정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림자 공포를 느끼지 말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이 꽃다발을 내미는 이 꽃다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제가 10월 말 때 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시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때 다들 공포감도 느끼고 하셨을 거란 이야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막 두렵고 그런데 막상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면 그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또 앞으로도 나올 그런 테마나 섹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지금은 한 방을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 방을 노려야 되는 거죠. 에런 저지가 홈런을 콱 날리듯이 한 방을 노려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상승 초기에 있는 좋은 종목을 베팅을 하다는 이야기죠. 주식은 베팅을 해야만 상승 초기에 베팅을 해야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지 중간에 따라가서는 절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을 베팅을 할 시기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증시에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 처음에 코스피 차이나른 자금이 매수하면서 지수 관련주들이 좋아졌고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한 60에서 100%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3의 물결은 바이오가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로봇주들이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슈팅하면 나왔고 로봇주가 조금 아쉬워요. 슈팅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일부 종목만 좀 세게 올라가고 전체적인 큰 테마가 형성이 안 됐는데 뭐 이것도 이제 연말 연초에 흐름이 좋아지겠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슈팅하면 나왔고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를 해서 올라갈 것이고 유독 바이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역시나 믿을 건 바이오밖에 없죠.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바이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결은 계속 일렁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쫓아가서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되죠. 바닥에서 해서 편안하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3의 물결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바이오는 우리가 뭐 전 세계 그 50개의 제약사 중에서 우리나라 제약사가 없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백신 구하면서 발동동 그러기도 해보고 했지만 역시 금리 인하기기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바이오주가 하나의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바이오주들은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이 신라젠이나 코롱 티슈지나 이런 것들이 거래를 재개하면서 흐름을 좋아지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탄탄한 기업들 또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수혜 때 한번 잘 올라갔다가 또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바이오들 뭐 임상 실험 잘 진행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도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자, 앞으로는 바이오주들이 금리 인상 속도가 준화가 되면 임상도 많이 하고 또 R&D도 진행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요. 원래 바이오주들은 그 미래 가치가 있는 거지 미래 성장 가치가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바이오주들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기술 수출도
반환 의무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한데 이런 사실은 여기서 SCM 생명과학이 세포치료제로 관계사가 이제 백혈병을 완전 간해했다 한 70%를 치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거래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상당히 이제 잡지 못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치매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또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는 뭔가 특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관절염 치료제를 기존에는 뭐 뭔가 주사를 맞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심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T세포, 면역세포를 유도해서 관절염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피도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하면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의 중심축은 뭐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학회도 있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좋다. 이 임상 3상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있었죠. 기존의 치료제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근데 치매 관련주 중에서 영진약품이 강한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이런 강한 슈팅이 나왔다는 것은 뭐죠? 자, 이 강한 슈팅이 나온 것은 이게 뭐 치매 치료제이면서도 해열제나 항생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합 테마를 공략해라. 그러니까 어느 한 테마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테마도 걸쳐 있고 저 테마도 걸쳐 있고 이렇게 여러 테마가 형성이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 그리고 엔젠 바이오도 알츠하이머 임상 3상 효능 때문에 잘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에는 대전시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겠다. 중대본은 무슨 소리냐. 아직은 시기상조다. 전문가 토론을 해보고 하자 해가지고 대립이 됐었는데 대부분은 수학자들이 2주 후에는 숫자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한파가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내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분명히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심상치 않아서 중국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 뭐 해열지나 감기약, 중국인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풍기 현상이 나오고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뭐 이 환자 감시 장치나 심장 충격기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뭐 일동제약이나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 또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 치과 치료나 미용이나 또 의류 그 사이즈가 큰 여성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강점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공급면이 올라갑니다.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때는. 근데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메가이시스나 이런 인공호흡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또 조코바 승인 임박했죠. 근데 이제 저도 관련주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지난 이제 목요일 날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짱대 항목이 하나 나왔는데 이 조코바는 일본에서 한 200만 회를 지금 사전 계약을 했어요. 일본에는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번 달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신호가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 정도 되죠. 하나는 우리 임상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국내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고 또 오미크론 변이에 다른 치료제보다는 대응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런과 동시에 다른 약하고 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야, 이 약 먹지 마세요. 저 약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조코바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것은 어떤 급등락이 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확인하고 이제 지금은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고 그동안 이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관련주들이 한 번씩 톡톡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그러나 이런 걸 너무 좀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아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진단 키트나 마스크 관련주들 가볍게 거래가 좀 붙는 종목을 좀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상승 초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잡아내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자, 제가 그때 제3의 물결에서 바이오 이야기할 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바이오가 움직였고 처음에는 키메리 강원 수용체 관련주들, 치매 관련주들 또는 특별한 뭐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번내 만에 할 때 일부는 그 리오풍에 대한 기대감, 일부는 또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디서 터지겠는가를 보면 되겠죠. 지금 이제 해열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공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관심 있는데 뒤따라가면 맨날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슈팅 직전에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아직도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있으니까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키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조금 더 확산이 되면 또 한 번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 이제 올라갔는데 원료 의약품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나 뭐 이런 것들이 풍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걸 만드는 원료 의약품 관련들도 움직임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이제 이것은 코로나 관련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자, 1월 달에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월 10일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국내 초청 기업들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글로벌 빅파마들은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뭐 론자나 존슨앤존슨이나 클락소스미스 클라인이나 뭐 이런 어떤 글로벌 빅파마들은 많이 초청을 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예년보다는 초청을 많이 못했어요. 뭐 셀트리온도 여기 초청이 안 된 것을 보면 그래서 공식 추천 기업은 많이 줄었지만 이 틈바구니 속에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야 우리 기술 수출 한번 해보자 아니면 우리 임상 진행하고 있는 거 이것 좀 지원해 줄래 이런 여러 가지 미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내 발표 기업들은 3기업 정도 됩니다. 발표 세스에 있는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LG화학 뭐 이런 이런 몇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미팅이나 이런 아니면 기술 수출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많은데 이건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고 비공식 초청 기업 또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뭐 기술 수출을 한다 또 뭐 MOU를 체결한다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종목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관련주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유한양행이나 종근당이나 동아ST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참석을 해서 또 자리를 빛낼 거란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는 믿을 것은 기술 수출밖에 없다. 신약 후보 물질을 또 기술 수출을 하고 또 MOU를 체결하고 이런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 작년에도 1조 원 이상 재팟이 터진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술 수출이나 또는 글로벌 빅파마하고 뭐 미팅을 하는 기업들 중에 이러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조금 봐보면 리보핵산 간섭 기술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해서 중국 업체하고 기술 수출을 논의하는 기업 이런 기업은 좋겠죠. 또 줄기세포 관련주로 뭐 신약을 개발하고 또는 뭐 헬스케어 업체들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특히
자연살해세포 NK 세포 치료제도 미팅을 하는 기업도 있고, 또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또 야 우리 정말 파이프라인 탄탄해, 같이 한번 MO를 체결해 보자,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간다. 근데 이게 먼 미래의 것 같았지만 지금 현실로 다가왔던 것이고, 또 우리가 시장이 뭐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쪽을 쫓아가게 되면 다 물린다는 거죠. 항상 신선하고 이런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은 그런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관련주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 종목들 중에서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 있죠. 이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이제 11시부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여기에 있는 상승 초기 종목 잘 잡으면 돈 1,000만 원만 투자해도 짱대 양봉 한두 개면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 또 편안하게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유망 세터가 어디가 되냐 이거죠.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슬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묵은 재료이긴 합니다, 원전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면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 미래 먹거리 부분을 뺐어요. 근데 원래는 원전 관련주들이 그때 날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뺐기 때문에 안 움직였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리고기 수주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핵연료 제조 공장을 이제 건설하는데 입창을 진행 중이에요. 한국이나 로사톰이나 프랑스 기업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공장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안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 안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야 우리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도 당장 저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걸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큰 소리를 치는 나라들 보면 대부분 이제 핵을 가지고 있죠. 이걸 뭐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방어적으로 핵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저뿐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국의 어떤 국가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특히나 분쟁 지역인 유럽 지역은 이런 게 더 심화되겠죠. 또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같이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 연료 공장을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농축 우라늄을 성형을 해서 이걸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핵 연료 집합체로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량의 우라늄을 많이 농축을 했다가 필요할 때 이걸 쓰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폴란드도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원전에 있는 그 핵연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노영 수출의 10%도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바카라 원전 4, 5기까지 끝나고 5, 6호기 발전이 있으면 발주가 있으면 수주 기대감이 커진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잘 하게 되면 이제 튀르키예 쪽에서 40조 원 원조를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자, 최근에 한전이 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적자폭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한전의 적자폭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런 대규모 원전 수주,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활을 걸고 한전도 뭐 그런 기대감이나 전기 인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한국에 야 그럼 한국이 좀 도와줄 수 없어? 수익 계약으로 진행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만드는데 이미 이제 일부 원전은 러시아 로사톰이 2010년부터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요. 다만 이제 이런 해외 원전 수주가 어느 하나가 연결고리가 돼서 계속 또 다른 이런 원전 수주가 될 수 있고, 원전주들이 다 좋지는 않지만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한전과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슬슬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연말 연초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 경제 방송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올라가고 시장이 뜨거운 감자만 해요. 근데 뜨거운 감자라도 뜨거울 때 먹으면 어때요? 막 입술 데이고 입천장 까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을 하지 말고 항상 상승 초기에 앞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UAM 관련주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를 만들었었죠. 그 이후에 가장 큰 어떤 시장의 큰 변화, 그리고 우리가 제5 원소나 아니면 영화 백투더 퓨처, 여기에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게 공상적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실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0대 대기업들이 서로 합종 연합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이제 야 그럼 우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자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요. 자, 항공사하고 자동차 회사가 만납니다. 또 건설사하고 방산사가 만나고 이통사가 만나고 서로 이렇게 10대 기업들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을 하려고 있어요. 이 분야가 바로 UAM 분야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와줍니다. 야, 그럼 너희들 서로 합종 연행해가지고 좋은 거 만들어. 그럼 우리가 실증은 우리가 해줄게 해서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부는 3년 후에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5분 내에 한번 출발을 해보자. 이런 게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다. 자, 그러면 과연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5분 내에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금 가능하죠. 자, 택시로 달리면 이동거리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택시로 달리면 23분 정도 걸리고 지하철로는 19분 정도 걸리는데, 에어택시가 150km 되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뭐 4분 내에 주파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그거죠. 다만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드론 택배 배송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설령 이게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때요? 미래를 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어떻든 간에 상승 초기에서 가장 안전한 지점에서 잡아서 좋은 타이밍이 되면 차익 실현해 주는 게, 이게 주식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그런 종목을 같이 상승 초기에 말씀드리는 게 임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내년에 크게 한번 형성될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저런 섹터 말고 다음 주에 유망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 아바타2가 출시가 되면서 흥행을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죠. 특히 이제 아바타2는 물밑 세상을 좀 구현해주는 그런 시각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시각 관련주들 또는 한알령 해지와 맞물려서 뭐 OTT나 이런 K 컨텐츠 관련주들이 잘 올라갔는데, 이번에 핑크퐁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핑크퐁 영화가 21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출시를 한다고요?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영유아 관련주들, 정부의 또 저출산 이거와 맞물려서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K 컨텐츠 관련주들도 일부가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파괴력이 튀어난 게 뭐냐면 복합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한 테마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저들도 요즘에 좀 지능적입니다. 실적이 좋고 또 이 테마에도 엮이고 저 테마에도 엮이는 이런 복합 테마주들을 잘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중요한 어떤 슈팅 요소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파괴력이 강력하다. 그리고 조코바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지만 장중에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한번 접근을 해도 되고, 이건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요즘 각광을 좀 받고 있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그 웹툰 관련 기업을 미국에 상장한 죠. 그때부터 웹툰 관련주들 움직였죠. 저는 이제 그때
리포팅을 통해서 이제 관련주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K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예전에는 제가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 내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장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유망 섹터나 유망 종목들을 선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열광할 때 팔아주는 게 좋다. 자 최근에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정말로 주도주나 성장주들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테마주들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짜릿한 승부를 보면 재미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면 종목이 너무 많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수익 종목 한 4개, 단기 종목 하나. 근데 수익 종목은 베팅을 좀 해줘야죠. 그래서 수익 종목도 100% 이렇게 세게 올라갈 거 또는 한 3에서 60% 일주일 내에 2주일 내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루에 돈 1,000만 원 가지고 목표 수익률 5에서 뭐 한 20%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면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힌트 매매라는 게 그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자신을 이제 컨디션을 체크하는 그 모의 투자를 한다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맛집은 뭐 앉아서 뭐 주인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매매를 안 하는데 정말로 찬스가 오면 우후죽순격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집중해서 베팅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순간 뭐 60%씩 이렇게 나오는 건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연말장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하나는 성장성이 담보되는 EM 플러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쪽에 했는데 결국 100% 이상 올라가죠.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에서 뭐 탄산 리튬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장 여기 상승 초기에 있는 이런 자리 또는 이 웰크론 한텍처럼 이런 자리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해서 짱대 양봉이 한 3개에서 5개는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100% 이런 것들을 하고 또 3에서 60%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라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저도 이제 5G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뜬금없이 대한광통신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이수앱 지수가 이수화학이 여기서 한 100% 이상 그 상승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와 똑같다. 그래서 이번에 5G 관련주를 해보자 해서 대한광통신 했는데 슈팅 나오고 눌러주고 슈팅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5G 하면은 다 물리는 거죠. 항상 상승 초기에서 공략을 해야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리포팅 해드렸고 이번에 이제 K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저의 매일 눈에는 이 버킷 스튜디오가 한번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를 이제 예전에 이 버킷 스튜디오가 아주 잘 나갔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시해 드렸는데 상한가도 밀어붙이고 이번 주에 상한가도 밀어붙이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뭐 중국 소비가 좋아진다 또는 연말 소비 시즌이다 그러면 청담 글로벌 이런 종목들 아니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인다면 범양건영이나 또 웹툰 관련주가 움직인다.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중국에 상장을 해?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겠죠. 죽으나 사나 우리는 상승 초기에서만 공략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경영권 부쟁이 붙였다 그러면 뭐 휴마시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 아니면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오픈엣지 이런 그 뭔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세계 1위 아니면 뭔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 초기에 있다면 슈팅에 짱대 양봉은 5개나 나온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돈 벌고 싶으시죠? 또 신의 직장 부러워하시잖아요. 근데 신의 직장이 연봉이 1억이라고요. 연봉을 1억을 벌려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어야 되겠죠? 그다음 하루에 돈 1,000만 원을 벌려면 주식으로 벌려면 한 5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원 정도로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재미있는 매매를 할 수 있죠. 근데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좋은 종목은 널려 있다고요. 하루에 5% 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흐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일동홀딩스가 저는 조코바 관련해서 했는데 짱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또 이번 주에도 또 KM이 이번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겠네 마스크가. 근데 상승 초기에서 한 뭐 짱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또 뭐 이런 종목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이런 단기 매매는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고 그래서 슈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BP도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화장품이 움직일 때는 화장품 관련주를 하고 또 뭐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이런 짱대 양봉 한 10% 20% 이런 것들을 하고 기분 좋으면 상한가도 날라오고 그 다음 날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은 큰 돈을 벌기보다는 돈 1,000만 원 투자해서 하루에 뭐 5% 기분 좋으면 10% 20% 이렇게 먹는다는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 10분에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또 이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에이스테크나 이런 상승 초기 종목들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추운데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반드시 참석하셔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략 얻어가시고 제가 또 좋은 종목을 콕콕 찍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다음 주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